무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강 호국영령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사령에 의해 희생되신 태극기 함정 애국열사 5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종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은 2017년 3월 10일 날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5 애국열사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 광화문 천막당사를 치고 진상규명 요구를 한 지가 94일째 되는 날입니다. 생명의 존엄권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좌파가 자살을 하든 죽으면은 그들은 좌파를 영웅시합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10일 날 아무런 저항하지 않던 태극기만 들고 그냥 탄핵 부여라고 외쳤던 그분들이 경찰의 잘못된 방으로 인해서 또 진압에 무리한 진압에 의해서 5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OECD 국가의 이 대한민국에서 그 죽음은 묻혀버렸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집회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5분이나 돌아가셨는데 경찰은 셀프 조사로 자기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을 맡아야 될 박원순 시장은 긴급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광장에 봄날이 왔다고 시덕거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당입니다. 정당은 어떻게든 국민의 편에 서야 되고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은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정당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5분의 죽음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분들이 수십만 명이 왜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였고 그분들의 죽음이 밝혀지면은 진상이 밝혀지면은 그 당시에 동영상들이 다 국민들한테 공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묻혀버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우리 공화당이 137차 집회를 하면서 또 전국 투어 집회를 하면서 국민들께 탄핵은 무효다. 이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법의 내용도 틀렸고 과정도 틀린 겁니다. 절차도 틀렸고 이것을 우리는 2년 반 3년 가까이 국민들한테 태극기를 들고 그 진실을 그 정의를 얘기하면서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니까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 정권 자체에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들은 급하게 정통성 없는 정권이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급하게 한 이유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헌법을 바꾸려고 소위 말하는 민주화의 육시방점을 빼버리고 5.18, 4.19와 5.18과 촛불, 이 촛불, 이것을 혁명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헌법에 들어갔으면은 그들의 불법, 탄핵,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라는 자유자를 헌법에 내려고도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급하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모르는, 자기들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 굉장한 업무가 있었고 기획이 있었습니다. 탄핵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 얘기 나오는 이 배신자 역적들 때문에 보수라는 같은 땅에 있는 대통령을 대신하고 등 뒤에 칼꽂은 이 배신자들이 그렇게 62명이나 나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탄핵 소추될 수 없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정세균 의장한테 토론을 요청했어요.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을 다 막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의총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은 그야말로 나라 망한다. 그리고 좌파들한테 정권 넘어갔다. 그때는 탄핵소추를 주동했던 여러분들 책임져야 된다. 이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것이 12월 9일입니다. 2016년 12월 9일.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거짓말했던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문 한 번 본 게 있습니까? 지금 25년, 6년, 2년 일단 사람 인신강금 시켜놓고 잡아놓고 국정원 특활비도 전직 대통령들 다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 그것 끄집어내고 청와대 캐비넷 문건 끄집어내고 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는 그런 작당들을 한 거예요. 결국 2년 반 동안 경찰, 검찰 그리고 법정에서 조사했는데 뇌물죄를 낼 게 없어요. 전 세계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탄핵을 냈다. 그것도 감옥에 가서 32년을 받았다. 그것도 34년 1년 깎아주는 것 같이 해준 거죠.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6년 때렸는데 6년 하면은 검찰이 상고를 못 하잖아요. 한 거는. 그러니까 1년 깎아주면서 대부분에다가 상고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끌기 작전 들어간 겁니다. 대통령 풀어놓으면은 자기들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오늘이 864일째 이제 곧 1000일 됩니다. 그렇게 인신감금 시켜놓고도 뭐가 저렇게 불안한지요. 아파서 병원 가서 형집행정지를 통해서 치료도 못 받게 하는 이 정권이 도대체 인권은 있는 정권입니까? 홍준표라는 자는 자기를 비박계로 분리해 주지 마라. 나는 박근혜 대통령 때 열심히 도와줬지 않냐. 홍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배신했던 놈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다 붙어가지고 다 앞에서 살랑살랑거리면서 했던 놈들이에요. 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홍준표가 그런가 해가지고 멀쩡한 대통령을
폄하하고 출당시킨 장본인이 홍준표인데 국민을 속이려 해도 그래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홍준표를 보고는 뭐라 합니까? 홍준표는 그래요. 나는 탄핵 때 찬성 안 했다고. 자기는 찬성할 적이 없었잖아요.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 뒤에다가 칼 2번 꽂고 1심 한 달 앞에 놔놓고 재판부 너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마음대로 해라. 자유한국당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이 출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준표를 용서 못하는데 홍준표는 우리가 왜 그를 용서 못하는지 탄핵 오적에 왜 올리는지를 진짜 모른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이 있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이 있어도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전부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방선거 참패, 대통령 선거 참패에서는 이제 좀 꺼져가지고 고향 가서 있든지 해야지. 어디 고개 들고 나는 비박계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도 내가 도와줬는데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까? 입이 있다고 그 입으로 나온다 해가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철면피적인 모습을 보면서 더 분노하는 겁니다. 더. 나경원이 뭐 유승민하고 뭐 하겠다. 그건 뭐 유승민하고 하든 다른 놈하고 하든 김일성이 하든 김정은이 하고 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우리 공화당을 보수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에요. 배신자들이지. 나경원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원내 탈당 안 했다고. 탈당하기 전에 나경원이 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얼마나 나경원이가 못되게 얘기했는 거 잊혀지지도 않아요. 가장 못되게 했던 사람. 원내에서. 그런데 자기 원내대표 안 준다고 주저앉아 놓고 지금 와서는 가재는 개편이고 배신자는 배신자예요. 배신자 저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배신의 정치 하겠다는데 뭐 우리 공화당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국민들은 배신자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할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보수 우파 국민을 아직도 자기들의 가두리 인양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유한국당에는 찍을 데가 없는 것이 가두리같이 자유한국당을 당연히 안 찍겠느냐. 문재인이 못하니까 자유한국당 찍을 수밖에 없다. 너가 감옥 가기 전에 너가 110놈들이 뭐 했어요 도대체? 113명, 112명, 111명, 이제 지금 110명이야.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뭘 했어? 나라가 다 망가지고 경제가 다 무너지고 체제가 뒤집어지고 역사가 뒤바뀌고 있는 이때까지 자유한국당이 우파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한계면은 이제는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우리가 문재인하고 싸우겠다. 아니 2년 반 동안 안 싸우고 뭘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면 또다시 싸웁니까? 기대할 것이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대놓고 안철수까지 데려가서 하자. 이제 대놓고 탄핵파들 다 모아가지고 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네는 탄핵에 동조했는 부역자고 너네는 배신자고 역적이다. 이 싸우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싸우기가. 그런데 우리 우파 국민들은 대단히 현명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21대 총선에서
그 배신했던 우파 국민, 보수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또다시 제1야당이 된다는 이것은 대한민국은 그냥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용기도 없고, 그죠? 투쟁도 안 하고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연설했지만은 62명 탄핵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또 62명 중에 좀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무튼 저한테 탄핵 반대했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우리 62명의 그런 반역자들, 배신자들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내가 다 아는데 좀 틀린 사람이 좀 있는데 그것도 우리 당에서 검증을 통하고 개인적인 확인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은 없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 되면은 결국 탄핵에 찬성해놓고 지는 아닌 척까지 있는 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은 나머지 지는 찬성해놓고는 입 딱 붙이고 있는 놈들은 더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 저는 대강 알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정말 저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데 찬성했는 놈들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잘 좀 구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5일날 미사일 쏘고, 그죠? 그 다음에 31일날 이스칸데르 쏘고, 그러고 방사정포 2일날인가 쐈죠. 6일날 또 쐈어요.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칸데르 KN-23가 아닌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게 지금 이스칸데르 KN-23 뿐만 아니고 6일날 어제 쐈던 그 신형 무기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배칭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7차례에 걸쳐서 쐈는 미사일, 고도 60km 미만의 미사일, 그리고 200에서 600km 가는 미사일이나 방사정포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괴뢰 정권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정거리도 모르는 것들이 까불고 있다 이런 거야. 청와대 보고 너가 좀 짓지 마라 이런 게 짓지 마. 분명하게 뭐 삽살개가 짓지만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김정은한테 그렇게 조롱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2년 반 동안 비핵화한다고 국민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 6월 12일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그 앞에 선거 한 달 전부터 이용해가지고 지방선거 90% 좌파들이 다 가져갔고 그만큼 이용해 먹고도 또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하면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이길 수 있고 평화 경제를 할 수 있다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화 경제라는 것은 독일이 소독이 그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도 동독과 통일되면서 20년간을 고통을 받았어요. 20년간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본이나 서독의 전체의 경제로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200조에서 300조 그 정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200~300조 퍼주고 돈이 없어가지고 다 난린데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문재인이 그렇게 했거든. 양국이 이익될 거 없는 싸움을 왜 하냐고. 이익될 거 없는 싸움에가 3일 만에 90조 날라갔어요.
대한민국 1년 460조 예산의 20%가 3일 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잘했는 한미 FTA를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비롯한 인간들이 얼마나 한미 FTA 잘못했다고 난리를 했습니까? 그래놓고 미국 가가지고 설거머니 한미 FTA 개정안 했어요. 그 개정안 여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개정안 여파는 시작도 안, 거기는 뭡니까? 철강, 자동차, 화학 문제가 직격탄을 맞는 엄청난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 여파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제는 환율 전쟁까지 갔잖아요. 그 영향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초입 단계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야 될 사람들이 양국의 이익 하나도 안 되는 그러한 일본하고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죽창을 얘기하고 의병을 얘기하고 죽창 의병을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얼마의 손해를 본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하고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한일 지금 이 관계에 경제 보복 전쟁에 대비하는 문재인 정권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따위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따위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래 질문할 것 같으면은 이 경제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의 손해를 본다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문재인이 잘 싸우고 있으니까 지지합니까? 지지 안 합니까? 잘 싸운다는 건 전제해놓고 그것은 의도된 여론 왜곡이잖아요. 그렇게 여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비슷하게 나와요. 문안 하나를 일본하고의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문재인이 일본하고의 경제전쟁을 잘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묻는 거하고 180도 다른 질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공화당 또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 우파 국민들 또 지금 나라가 불안해서 중도에 있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 공화당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극우락해서 진짜 극우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얘기를 하는 것마다 우리 공화당 얘기하는 것마다 다 맞거든. 다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국회의원은 2명인데 저 우리 공화당에 국회의원 한 10명만 들어가도 자유한국당 그냥 무너질 건데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국회의원이 110명인 것은 이제 선거 8개월 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제압하고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발라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연설 때 서울역 연설에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좌파들이 진보를 써서 정말 저들은 진보 또 서민을 쓰니까 서민경제 을지로위원회 을을 위한 그런 위원회가 을지로위원회 뭐 이래가지고 용어를 쫙 도배해가지고 서민을 위하고 진보 정치를 하고 깨끗하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껍데기를 깎아가지고 정권 딱 잡고 보니까 좌파들이야말로 이번에 일본하고의 관계 한미동맹을 지금 균열시키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수국골통 좌파들인 거야. 수국골통 좌파.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바보짓을 하니까 그거를 공격을 못해요.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수국골통 좌파다. 이렇게 네이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보라는 얘기는 대한애국당이 창당할 때 당의 강령에 진보 우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진보라는 용어를 우리 공화당이 가져와야 돼요. 자, 이제는 보수골통 극우
우파가 아니라 진보 우파가 바로 우리 공화당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대립되는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도 보수 꼴통 정당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좌파들이 갖고 있던 진보를 우리가 벌써 2년 전부터 가져왔어요. 우리는 대한민국당 만들 때 진보 우파 정당 건설한다고 딱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진보 우파입니다. 진보 우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체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우리나라의 70년의 위대한 현대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역사의 주인이 바로 우파였다, 우익이었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보 우파다. 그 다음에 그들이 소득경제 성장, 또 최저임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서민경제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들이 썩었던 그 입에 발린 좌파들이 썼던 서민경제는 우리 겁니다.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서민들이고 자영업자고 택시업자고 지나가는 분들, 손 흔드는 분들이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전형적으로 썼던 서민경제 우리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이 서민을 대신하고 자영업자를 대신하고 택시업자를 대신하고 헌법적 가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어린이집, 유치원, 자사고, 과학고 이런 분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그들은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 기본적인 시장경제 논리를 깨뜨렸잖아요. 이제는 좌파들이 물론 문재인 좌파 정권 능력 없어요. 우리는 벌써 시작할 때부터 저 능력 없다. 좀 있으면 쫑난다고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결국 2년 반 지나보니까 능력도 없지만은 용기도 없어. 무슨 용기냐? 북핵 폐기가 잘못됐으면은 북핵 폐기를 폐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좌파들 환경론자에 딱 발목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창원을 비롯해서 기계공업 단지에 발전소 우리 지금 원전과 관련된 사업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냥 사양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아니 지금 핵 개발하자 하는데 아니 지금 원전 개발해서 6개월만 하면 대한민국 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만들어. 왜 못 만들어? 기술자가 있어야지. 기술자 다 나가본데 외국에. 건설업자가 나가고 다 꼴보기 싫다고 다 나가고 기업들도 무슨 수요가 있어야지 기업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의도가 뭐냐는 거야. 북핵 폐기해가지고 원전 폐기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밖에 나가고는 대한민국의 원전이 한 번도 사고가 없고 제일 안전하다고 떠들면서 국내 원전은 폐기하는 이런 앞뒤 안 맞는 짓들을 하면서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어. 알지. 그들은 알아요. 왜 원전 폐기를 해야 되는가? 그 업무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원전 폐기를 저렇게 요구도무가면서도 원전 폐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느냐? 이 문제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이제 다 알아요. 자, 지금 제가 쭉 얘기해 보면은 그동안 좌파들이 국민들을 속였던 서민을 위한 정당, 갑이 아닌 을을 위한 정당, 또 보수를 꼴통으로 몰고 저가 진보인 척 거짓말했던 정당,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비전도 없고 저렇게 대책도 없고 머리 생각도 새빨간 사람들, 보는 눈도 새빨간 사람들, 떠드는 입도 새빨간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빨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2년 반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완전히. 국민들은요, 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원전이 잘못되고 여러분 1.5배 전기료가 100% 오릅니다. 100%안 오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한전을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수원을 죽일 수가 없어요. 국민 세금을 넣기 위해서는 부도낼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 지역인데 결국은 전기요금 더 거두는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 좌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요금 안 거두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한전이 그 10조 적자 흑자하다가 3조 적자 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더 이상 이들에게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자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110만 개가 도산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다. 지금 홍콩은 법 하나 그 조항 가지고 몇십만 명이 나와서 불복종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썩어 빠진 민노총에 장악되게 있는 언론 방송들이 다 입을 막아버렸다고. 국민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알았으면은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번 8월 15일 날 문재인 정권 때문에 부도났는 자영업자들 4명이 자살했는 택시업자들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집 자사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훼손된 데 대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의 깃발을 들었으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된다. 그냥 피해만 있고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 미래 세대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하고요. KBS가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간첩이라고 국립묘지 도울이라는 자가 그따위 하면은 시청용 거부 운동을 하고 시청용 거부 운동 전 단계가 통합수신료 이거 분리 작업을 해달라. 이 불복종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합이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 집회를 비하하고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애국 텐트를 비하하면은 연합 앞에 가서 싸워요. 어떻게 싸우느냐? 연합의 국고와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를 다 해야 된다. 연합의 간부들 전부 다 조사해야 된다. 그래야지 겁을 풀 거 아니에요. 왜 일방적으로 다 당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이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황교안이 워낙 무너지니까 황교안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놔두려고. 황교안 내치면 배신자들이 또 들어오니까 당분간 좀 놔두려고 해요. 자, 이게 지금요 대한민국이 체제하고 역사 싸움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냐는 거야. 지금 일본한테 전쟁 선언하고 미국한테 한미동맹 깔짝깔짝깔짝 미국한테 저항하고 지소미아 폐기한다는 말도 안 되는 같은 소리나 해갖고 그러니까 미국이 문재인 싫은 거야. 그냥 아주 니 혼자 놀아라. 그 대신에 미국은 뭐냐? 돈만 내라. 돈만 다 우리한테 바쳐라. 미국 가가지고 15종가 무기 사주고. 여러분 김정은은 통미용남 미국하고 한국은 이용만 하겠다. 김정은 뭐라 해요? 협상에도 너 남한 당국, 남조선 당국은 이 협상 자리에 낄 수 없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는 내일 4일 있으면 8일 옵니다. 오늘 제가 해외에 있는 동포뿐만이 아니고 또 이 유튜브 방송 또 우리 외국 동지들 모든 분들이 이제는 불복종 운동 해야 됩니다. 세계 역사 전쟁에는 태극기를 들고 항거하고 투쟁해야 됩니다. 그것이 8월 15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138차 한 주도 쉬지 않고 이렇게 싸워왔던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이번 8월 15일 날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모든 가족들, 아는 분들 다 해가지고 각 시군단위, 전국의 각 시군단위마다 버스 한 대씩 준비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한국당도 정신 차리고,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저 붉은 폭주의 열차를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그냥 앉아서 말로 술자리에서 욕하고 모이자마자 다 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시지 말고 8월 15일 날 모든 분들이 1시에 서울역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외국 태극기 세력이 하나로 모이는데, 우리 외국 태극기 세력은 모이는 성격은 세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확실하게 무효라는 데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 구출하고자 하는 세력,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 세력, 이것이 확실한 세력들만 이번 8월 15일 날 하나로 뭉칠 겁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동지 여러분, 8월 15일은 모든 분들이 총 걸기합시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간담이 서늘하게 걸기합시다. 아직도 탄핵을 했던 저 배신자들이 고개를 들고 정치를 할 수 없도록 우리가 뭉쳐서 그들의 역사적인 심판과 처단을 요구합시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